금요일은 문화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스튜디오에 굿모닝 OBS 크리에이터 김선영 작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네, 여기 제작 부스에서 멀리 뵙다가 스튜디오 안에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곳을 다녀오셨나요? 요즘처럼 더운 날에 피서지를 찾지 못한 분들이라면 좀 시원하게 가실 곳이 미술관, 박물관 아닌가 그렇죠. 싶고요. 그렇죠. 이번에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색채의 시인 마르크 샤갈 특별전 비욘드 타임 다녀왔습니다. 비욘드 타임 이게 한가람 미술관이면 서울 서초 예술의 전당이죠. 네. 가셔서 어떤 것 때문에 이거는 꼭 청취자분들께 추천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마르크 샤갈은 1887년에 태어나서 거의 한 세기를 꽉 채우고 1985년에 그렇죠. 세상을 뜬 20세기 화가입니다. 현대 예술의 모든 장면을 다 보여주는 화가이기도 한데 요즘 시대에 조금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국제 정세도 그렇고 굉장히 좀 어두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데 마르크 샤갈은 정말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안에서 사랑과 희망과 꿈을 이야기하는 작가, 화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를 좀 특별히 주목을 했고 보시고 오시면 참 따뜻한 느낌을 받고 오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네. 이 전시회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원화 7점을 비롯해서 에칭, 석판화, 스테인드 글라스까지 샤갈의 작품 활동이 이렇게 다양했었나 하고 느낄 수 있는 170여 개의 작품을 만날 수 있고요. 네. 요즘 전시회가 사실은 사진 촬영이 전부 허용되는 분위기인데 이 사진전은 구역별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허용이 된 곳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샤갈은 아직 저작권이 살아있는 현대 작가이기도 하고 그다음 개인 소장 작품들을 어렵게 많이 들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약이 있어서 오늘 문화 이슈에서도 샤갈 전시회의 그림을 좀 소개하기보다는 샤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샤갈에 대한 좀 인물 탐구를 좀 네. 스토리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전시회 가셔서 볼 때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김선영 작가님이 샤갈의 삶에 대해서 좀 훑어주실 텐데요. 저작권이 살아있다는 거는 원래 사후 70년, 80년 동안 저작권을 갖는 거기 때문에 유가족이 샤갈이 지금 세상을 떠난 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직 40년 20년 정도 저작권이 더 남아있는 건가요? 남아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샤갈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이번 전시는 샤갈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결정판 같은 전시입니다. 그동안은 샤갈의 주요 작품들 하기는 했어요, 그 전에. 그렇죠. 네. 많이 전시를 합니다. 샤갈의 전시는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샤갈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가 아는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샤갈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었던 도시 두 개가 네. 어디일까요? 샤갈의 나의 고향이죠. 비텝스크하고요. 그다음에 샤갈에게 자유와 창작의 문을 열어준 도시 파리 두 군데와 그리고 샤갈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여인들이 없었으면 아마 그림을 그리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샤갈이 사랑했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두 도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그래요. 샤갈이 영혼 안에 존재하는 나라라고 표현했던 고향 비텝스크를 먼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샤갈은 제정 러시아 시대인 1887년에 태어났습니다. 네. 러시아 문학을 전공을 하셨으니까 네. 이 시절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 제국 시절에 러시아는 유대인들을 이제 유대인 공동체로 해가지고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서 네. 좀 통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유대인 공동체 지역이 가장 컸던 곳이 비텝스크라는 지역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벨라루스와 러시아 국경을 네.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곳이고요. 유대인 공동체 지역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공립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샤갈은 어렸을 때 러시아어를 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샤갈에게 학교 교육의 문을 터준 사람이 어머니인데요. 아. 금지되어 있었는데 네. 러시아 학교 공립학교 교장들을 찾아가서 뇌물을 주면서 우리 아들을 입학시켜달라. 입학시켜달라. 프레스트 검프 같습니다. 유대인 어머니의 교육열. 네, 극성스러운 어머니. 그리고 샤갈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을 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길을 터준 사람도 어머니입니다. 아. 그러니까 샤갈이 살던 집에는 네. 신앙 때문에 어떤 문양이나 그림도 정신을 산란하게 한다라는 아주 엄격한 신앙의 이제 그렇죠. 교육 때문에 그림이 한 점도 없었다고 해요. 유태교가 이 교파가 있는데 당시 그 그런 중에, 교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샤갈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심지어 샤갈의 삼촌은 악수하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림을 그린다는 이유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만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럴 만큼 그래서 그 시절의 샤갈이 고향을 떠올릴 때는 네. 이상하고 우울하고 뭐 이런 장소, 슬프고 지루한 장소였다고 회상한 적도 있어요. 근데 샤갈이 19살에 고향을 떠나서 그 샹트페테르부르크에서 네. 본격적으로 왕립미술학교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런 샤갈의 손을 잡고서 샤갈의 첫 그 그림 스승의 화실로 그 끌고 가서 그림을 배우게 했던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네, 첫 번째 여인은 어머니. 두 번째 샤갈의 여인은 그 첫 부인이겠죠. 아내, 벨라. 첫 아내. 네, 너무나 유명한 벨라. 샤갈의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유일한 사랑이냐 아니냐에 대한 여러 논란은 있기는 한데 샤갈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인 것 같고요. 놀랍게도 이 시절은 1800년대 사람답게 네. 샤갈이 벨라를 처음 본 것이 벨라가 15살 때 사랑에 빠집니다. 네. 그리고 벨라는 유대인 집안 중에서도 좀 부유한 집안. 근데 샤갈은 아버지가 청어 장사를 했고 어머니가 야채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아주 좀 가난한 그 집안에 동네에서도 좀 가난한 집. 네. 그래서 결혼할 때 또 직업도 화가이니까 반대가 심했다고 하고 네.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으로서는 만원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벨라가 19살 때 그리고 샤갈이 20살이 넘어서 훨씬 넘어서 27살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샤갈은 파리에서 성공한 화가로서 이름을 날리는 와중에도 고향을 그리워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벨라가 비텝스크에 있었기 그곳에 때문이에요. 있어서. 그래서 그 시절에 나와 마을 그 가장 유명한 그 그림을 보면 핑크색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쵸. 굉장히 샤방샤방한 그림인데 그러니까 벨라에 대한 그리움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파리에서 생활할 때도 벨라가 혹시 다른 남자와 결혼할까 봐 굉장히 마음을 졸였다고 해요. 그리고 벨라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비텝스크로 돌아갔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국경이 막혀요. 그 사이에 벨라와 결혼을 하고 7년 만에 다시 파리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파리는 벨라와의 사랑이 넘치는 창작의 도시, 그리고 꿈의 도시. 그래서 벨라로 상징되는 여인이랑 같이 파리 그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샤갈의 모습이 그렇죠. 그림 속에 표현이 된 그 시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림 말씀해 주실 때마다 아마 김선영 작가님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께 그림을 너무너무 보여드리고 싶을 텐데 오늘 저희가 직접 그림을 못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작권 때문인가요?
네, 저작권 때문이기도 하고요. 작가의 저작권이 살아있으면 아무래도 좀 존중을 하시는 게 좋고 가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하. 그래서 배경 지식을 먼저 아하.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하고요. 궁금증을 막 일으키면서 네, 가서 네, 보세요. 네. 네. 벨라와 결혼을 해서 떠나온 1922년이 비텝스크를 떠난 해인데 네. 그 후로 샤갈은 비텝스크를 단 한 번도 돌아가지 가보지 못하는. 못합니다. 아. 왜냐하면 비텝스크가 러시아 국경에 있었고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독일의 점령지 목표로 설정이 돼서 네. 러시아를 들어가기 위한 진입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텝스크를 점령을 하게 되고 나치에 의해서 대규모 홀로코스트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에 비텝스크에 몇 명이 살았는지 확실히 나와 있지가 않고 모든 자료가 지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료에는 13만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독소 전쟁 시작 시기에 많게는 24만 명이 살았다고 하는데 확실한 거는 독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치가 물러갔을 때 비텝스크에 남아 있는 인원이 100여 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2차 대전 때 나치 유태인 절멸 작전이 결국 마지막에는 나치가 졌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은 유럽에 있었던 유태인 공동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절멸됐다고 봐야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텝스크의 그 중에 하나였던 거죠. 예, 네. 가장 피해 지역이 심했던 지역이고요. 비텝스크의 추억만이 그래서 샤갈에겐 남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소련 네. 체제가 되면서 국경이 막혔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한. 네, 네.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고 그래서 결국 샤갈의 그림에서 비텝스크는 항상 소환이 되거든요. 기억으로 소환이 되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리움이면서도 그리고 샤갈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부유하는 방랑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인식을 진하게 배어있게 그림에 배어있게 한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도 분단으로 돌아가지 못한 고향의 이야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샤갈전 가셔서 또 특별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첫 번째 여인이 벨라였다. 네네. 벨라는 샤갈의 이 가슴 먹먹한 그 사연을 또 네. 그 슬픔을 더욱 배가시키는 아픈 사연의 중심에 서 있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 생활을 하다가 돌아갈 꿈에 부풀어서 1944년 전쟁이 끝나기 1년 네. 전에 떠난 여행에서 벨라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36시간 만에 손쓸 겨를 없이 샤갈의 온 세상이었던 그녀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샤갈이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돼요. 네. 그래서 1년 정도, 그러니까 9개월 정도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그 이제를 다 뒤로 돌려놓을 정도로 극심한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가 다시 그림을 시작하게 되면서 딥한 블루의 슬픈 감정을 색채에 싣게 되고요. 그래서 샤갈의 그림에 청색이 많이 등장하게 그러네요. 되는데 그래서 샤갈을 그러니까 그 청색을 샤갈의 블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딥하고 우울했는데 나중에 투명한 청색으로 되면서 사랑과 그리움으로 승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샤갈의 인생이 너무나 슬프고 먹먹함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보면 네. 항상 빛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따스함이 넘치면서 그러니까 행복을 나눠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화가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마음 푸근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하는 그림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전시회 가보시면 샤갈에게서 많은 에너지를 얻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더 네. 네, 좀 몽환적인 분위기, 굉장히 밝은 꿈 이런 느낌을 주는데 거기에 이런 많은 아픔이 담겨 있는데 그림에선 그렇게 승화가 된다 하는 추천 말씀이셨는데요. 이 전시 일정이나 관람 팁 또 마무리하시면서 청취자분들께 추천하시고 싶은 것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샤갈이 말년을 보낸 곳이 니스, 코트다주르, 프랑스 남부 지중해였거든요. 네. 앙리 마티스하고 파블로 피카소의 천재들이랑 교류를 하며 지냈습니다. 마티스가 세상을 떠나면 색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마지막 화가가 샤갈이 될 샤갈이다. 것이다라고 피카소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번 전시의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전시실에는 꽃의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오. 샤갈에게 제일 처음 꽃을 선물한 사람은 첫 아내 벨라이기도 하고요. 꽃은 찬란한 생명의 빛을 보여주지만 덧없이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샤갈이 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좀 꼭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삶과 예술에 의미를 주는 단 하나의 색은 바로 사랑의 색깔이다. 샤갈의 작품에는 고통이 승화되어서 펼쳐진 사랑의 감정이 선명한 색채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네. 가셔서 꽃전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슨트도 잘 되어 있고 오디오 가이드 신청하시면 배우 박보검 씨 음성으로 그림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문 여는 시간 10시에 오픈런 권해드리는 게 왜냐하면 워낙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시는 김에 예술의 전당 음악당에도 좀 이렇게 공연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달 21일까지 전시 예정돼 있으니까 꼭 가서 보십시오.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원화도 7점이라고 아까 소개하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한번 들러볼 만한 주말의 나들이 장소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문화 이슈 김선영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